음. 예, 반갑습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저는 좀 마이크를 좀 써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원 CTS의 김성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원 CTS에서 기술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중간에 들어와서 우리 박영석 이사님 발표하는 거 보고 제가 한 30년 정도 이 IT 업계에서 세미나를 다녀보고 진행을 해봤는데 이렇게 뜨거운 열기에 마치 기자간담회 혹은 투자 상담회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준비한 자료 내용이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것도 몰라서 얘기를 하나 싶을 정도의 얘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 대원 입장에서 디벡스와 함께 비즈니스를 해나가기 위해서 대원이 준비해야 될 상황, 디벡스가 말씀해 주셨던 상황들은 여기 계시는 전문가 분들이 다 이미 얘기가 되셨을 테니까 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 준비가 필요한 게 무엇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는 마지막에 따로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른 세션도 있으니까 일단 저희 대원 CTS 하면 저는 매번 세미나 발표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드려요. 여전히 대원의 이미지는 용산에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이지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이런 데이터 센터 제품을 할 수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대원 CTS는 인프라부터 서비스 도메인까지 풀스택으로 지원할 인프라 자원들을 모두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아래쪽에 있는 컴퓨팅, 네트워크,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로서 제목과 같이 AI를 이용한 NPU 기반의 보안 통합 관제에 대해서 필요한 인프라 자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인데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많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 얘기가 내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까? 에이, 저거 아닌데 이 사람 잘못 알고 있네 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많이 있어요. CCTV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목적의 단속 혹은 확인을 위해서 설치가 되어 있죠. 영화에서도 보면 최근에 넷플릭스에 저는 악인 보고서 좀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경찰이 정확하게 그 중국 교포였었습니다. 조사를 하러 갔다가 살해를 당했는데 경찰이 와서 보고서 하룻밤이 지났나? 그때서야 CCTV를 확인하고 누가 그랬는지 확인해봐. 그래서 사람을 지명을 했어요. 지목을 했는데 그게 실시간으로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을 하고 봤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럴 수도 있겠죠. 광대역의 CCTV들이 연결이 돼서 소위 통합 영상 관제, VMS 혹은 MVR 같은 시스템들 쪽에 방화벽을 통해서 연결이 되겠고 여기에는 백본을 통해서 각자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연동이 될 것입니다. 그 데이터들이 얼마나 해상도가 높으냐에 따라서 저장 장치는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어떤 식의 통합 운영이나 관제를 할 것인가 이것은 종류별로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디자인 하시는 컨설팅 하시는 내용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능형 기술을 적용해 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랬으면 악인의 그 장면에 실시간으로 살해 위협이 있다라고 공공기관에 연락이 됐었다면 그런 것을 어렵겠지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지능형 서버에는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지능형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것이고 이런 지능형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능형 가속기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방금 설명드린 디벡스 같은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통합 관제를 어떻게 모니터링 할지 기존에 있던 통합 영상 관제 시스템과 연동을 할 수도 있겠고 별도로 따로 둘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직접 연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망의 경찰이나 소방서 이쪽에도 같이 연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방식의 비즈니스들을 각각의 영역에서 CCTV, 지능형 알고리즘, 통합 영상 관제 모두 이런 솔루션들을 공급하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안 관제 솔루션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 쉬운 얘기죠. 한 사람이 약 12개의 CCTV를 보고 있습니다. 직접. 이 사람의 앞모습을 잠깐 보니까 뒤에는 잘 안 보실 거예요. 저는 보입니다. 구글에서 안 하고 싶다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이미지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수동으로 이렇게 CCTV를 보는 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인간의 노동력은 너무나 밸류가 떨어지는 작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밖에서도 보셨겠지만 225개의 실시간의 CCTV 채널을 자동으로 검색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러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는 것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할 것이냐, 기계가 하게 할 것이냐, 혹은 수동으로 할 것이냐, 자동으로 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지능형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의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인텔리전트의 반대말을 찾다가 다른 용어였었어요. 가장 먼저 나온 게 stupid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어는 차마 쓸 수가 없어서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unintelligent로 쓰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표시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네? 슬리핑보다 슬리핑이 낫다. 밤에 다 졸고 계시고. 네. 뭐 여러 단어가 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저의 이제 비교되는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이러한 것들을 방향은 그러면 수동이 아닌 지능형 보안 관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게 필요한 이유 감시 범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다들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설치 대수가 늘어나는 건 연 12.2%의 CCTV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매뉴얼하게 할 것이냐, 안 된다는 거죠. 자동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관제 요원이 화면을 보고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최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게 6개에서 9개. 안 되죠. 기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으로 해서 상황을 탐지하고 효율적인 관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 아까 제가 드라마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위험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거를 직접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시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간에는 인원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슬리핑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I 기반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확한 기록과 포렌식을 지원해야 된다. 할 수 있다. AI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특정 시간대, 특정 검색,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빨간 모자 쓴 사람을 찾아줘. 라는 게 필요한 것인데 그거는 AI 기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조건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효율화 할 것이냐, 비용 절감할 것이냐, 행동 분석, 패턴을 할 것이냐, 분석을 해내는 데 있어서 혹은 지능형으로 통합 관리를 할 것이냐. 이 모든 것을 6가지의 이유로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매뉴얼 가지고는 안 되고 지능형 AI 기반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얘기들이실 거고요. 그럼 두 개를 비교해보면 감시 효율을 봤을 때 당연히 AI 기반이 높고 탐지 분석의 성능이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시간 대응 가능하느냐?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빠르고 늦느냐? 비용이 인건비가 클 것이냐? AI 기반 최적화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자동으로 할 것이냐? 확장은 아까 얘기 나왔던 클라우드냐? 엣지까지 그 얘기로 다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I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확인이 됐는데 어디다가 해야 될 것이냐? 아까 나왔던 클라우드냐, 엣지냐에서 저는 엣지 할 것이냐, 다른 곳에 할 것이냐를 놓고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CCTV 자체다 할 경우에는 실시간적으로 매우 좋다는 것이죠. 딜레이가 최소화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부담이 없습니다. 거기서 직접 해내니까. 장애 분산. 장애가 나서도 통합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곳만 장애가 나면 되기 때문에 좋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안 좋은 것은 AI 연산에 제한이 있을 겁니다. 하나의 CCTV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칩이나 모듈의 한계에 봉착하기 때문이죠. 업그레이드 어렵죠. CCTV 모두 다 찾아서 해야 되는데 물론 중앙에서 배포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지만 어렵다는 게 사실입니다. 고도의 분석에 딥러닝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중앙관제에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두 가지의, 저는 이제 클라우드를 제외하고 두 가지를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앙에서 할 때는 NPU, VPU, GPU, 대형 서버를 활용할 수 있다. 이건 일반적인 얘기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가능하다. 아까에 비해서 나아진 영역이죠.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랑 재학습 튜닝이 좋다. 실시간으로는 저하되죠. 엣지에 비해서입니다. 엣지에 비해서. 네트워크 부하도 높아질 수 있다. CCTV 들어온 거를 다 하니까. 지금 네트워크는 그러나 훨씬 더 좋은 속도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담은 거의 무시할 수준이 돼가고 있다. 그리고 시스템의 영향이 전체에 미칠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엣지가 좋으냐?
중앙 관제가 좋으냐, 좋은 것만 갖다 쓸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엣지 쪽에서는 탐지, 선별적으로 필터링해서 그것만 보내게 되면 가장 좋았던 요소들을 쓸 수 있고, 중앙 관제에서는 그것에 대한 정밀 분석, 자동화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쓰자는 거고, 결국 엣지나 중앙 관제로 봤을 때 실시간이 좋은 것은 엣지 쪽이 좋으니까, 네트워크 사용도 적은 엣지 쪽이 좋으니까 이 방식을 채택하면 되는 거예요. AI 성능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관제의 서버에서 더 많은 멀티 채널을 할 수 있다면 중앙 관제를 하는 게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확장도 희연하고 유지 보수도 좋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적용해서 매치를 시켜서 AI 기반의 관제를 구축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인간이 할 거냐 AI가 할 거냐, 어디 장소에 할 거냐, 그럼 한다면 뭘 써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럼 가속기의 선택 기준은 무엇이냐? AI 반도체 얘기입니다. AI 연산에 특화된 하드웨어여만 한다. 그리고 엣지 환경의 고가용성을 지원하느냐, 그리고 실시간 관제를 위한 고성능을 지원하느냐. 5가지가 있습니다. 확장성과 유연성, 에너지 효율, 비용 절감이 가능하느냐라는 5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가속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속기들은 무엇이 있느냐? CPU와 GPU, 일반 처리 장치지만 이제 GPU 같은 경우에 이제 가속기라고 할 수 있으니까 5가지 항목들 있었죠. AI에 특화된 하드웨어냐라고 봤을 때 CPU, GPU 중에 어떤 게 해당될까요? AI 연산에 적합한 하드웨어. 아시는데 아까 질문 많이 하시더니 예, 당연히 GPU가 AI에 특화된 하드웨어이지요. 그럼 두 번째, 에너지 효율 및 비용 절감에 좋은 가속기냐? GPU가 해당될까요? 해당되지 않죠. 맞습니다. 뭘 해야 되지? 벌써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확장성과 유연성이 있느냐? 그래도 CPU는 그럴 수 있다. 물론 시스템을 정지하고 바꿔 끼워야 되고 이런 건 있겠지만 엣지 환경의 고가용성을 지원하는가? GPU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엣지에서 고환경, 에너지 효율 이런 걸 따져보면 실시간으로 고성능이냐? 그건 GPU도 해당될 거는 같습니다. 그러면 CPU와 GPU는 5가지 가속기를 선택 기준 중에서 모든 걸 충족시키진 못하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NPU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NPU는 AI 연산에 특화된 하드웨어이냐? 맞습니다. 그렇죠? 엣지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느냐? 그렇죠. 밖에 있는 거 보셨잖아요. IPC, 엣지 장비, 오렌지파이에 설치를 해서 어디든지 쓸 수 있고 저전력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고성능이냐? 아까 성능은 먼저 세션에서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유연한가? 저희는 서버향 혹은 엣지 인더스트리얼 PC 쪽인데 더 필요할 때마다 추가를 하면 됩니다.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멀티 채널에 CCTV를 몇 개까지 할 것이냐가 오늘 주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 식사 중에도 그런 질문도 저는 받았고, 그 확장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서버향으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 효율도 마찬가지로 뛰어난 저전력의 제품이기 때문에 NPU이다.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이냐? DivX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연산 성능, 지연, 효율성, 확장성, AI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를 봤을 때 기존의 CPU나 GPU를 쓰는 것보다는 당연히 NPU를 써야 된다. 다들 알고 계신 얘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추가적으로 고려사항이 있는데 그 NPU가 처리하는 거는 FPS에 의해서 들어오는 영상을 처리하는 거이지요. 그 영상은 네트워크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무슨 작업을 거치죠. 인코딩, 디코딩을 해서 픽셀을 줄여나가서. 근데 그 인코딩, 디코딩 되어 있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CPU가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NPU, 그 GPU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CPU들이 들어 쓰고 몇몇 업체분들하고 만나 뵀을 때도 이런 그래픽 처리, 인코딩, 디코딩을 위해서 그거 그냥 엣지에 있는 CPU 쓰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한두 개의 채널을 하실 경우에는 해당이 되겠죠. CPU는 보시는 것처럼 CPU 부하가 엄청나게 트랜스코딩하기 위해서는 높습니다. 점유율 80에서 100%. 발열 증가가 오고 팬소음, 결국 CPU 수명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배터리 소모, 이건 이제 모바일 장비일 경우에, 그 다음에 실시간 처리가 불가하죠. 화면 끊김, 지연. 범죄는 일어났는데 그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몇 초 후에 인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코덱에 최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결국 CPU만 사용할 수 없는 트랜스코딩에는 쓰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럼 GPU를 써보면 어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GPU는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 야구를 하고 있는데 시카고 화이트삭스 모자를 쓰고 있고 던지는 공에 헛스윙하고 있는 타자입니다. 잘 하지는 못했던 사람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비교해 볼게요. 이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마이클 조단, 에어 조단이라고 불렸죠. 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GPU를 구매해서 쓰시는 분들은 특히 엣지가 됐든 어디에서 효율 좋은 연산을 하기 위한 것이지 트랜스코딩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전제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마이클 조단은 연산을 잘하는 농구 쪽에 어울렸던 사람이지 트랜스코딩, 인코딩, 디코딩을 위한, 물론 그 기능도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연산이 높은 것이지 트랜스코딩을 위한 인코딩, 디코딩을 하는 게 아니었고 잘하는 영역 쪽에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조단은 23번 달고 뛰다가 야구선수 하다가 다시 45번 달고 그 구단으로 컴백을 했죠. 잘하는 걸 하기 위해서.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무리한 비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개념만 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래픽 영상 트랜스코딩, 인코딩, 디코딩에 대한 것은 누가 하는 게 좋을까? 전용 칩이 있다면 좋겠다라는 건데 아까 보니까 다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딘트라는 얘기를 몇 번 들어봤는데 저희가 네딘트하고 최근에 국내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 협력사하고도 5월 초에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돼 있고 그 기능을 위해서 하면 뭐가 좋은지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딘트의 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약간 틀릴 수는 있겠지만 트랜스코딩을 위한 비디오 처리는 CPU보다 VPU가 100% 처리하는 게 좋고 GPU는 한 이 정도 비율로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자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처리를 위해서는 CPU나 GPU가 하지 말고 VPU가 해서 10배 넘게 비용은 10분의 1로 줄여야만 한다라는 게 기본 개념이죠. 실제로 보시면 전체 서버 10대 중에 2대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비디오 인코딩, 디코딩을 할 수 있다. 검증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네딘트의 VPU 자료를 보면 이렇게 그래픽이 좀 나와 있어요. VPU로 가능한 업무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오늘 주로 말씀드릴 거는 바로 이거죠. 보안 관제용으로 쓸 때 영상 처리가 탁월하다. 또 한 가지 AI 처리를 위한 방식도 특화된 기능이 있다. 두 가지만 놓고 보시면 이 장비를 같이 쓰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디맥스에서도 글로벌 협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이 기능이 하고 있는 걸 보시면 실제로 영상이 들어오면 디코딩하고 인코딩 되어 있는 걸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이냐, AI 엔진이 어떻게 이용될 것이냐, 칩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각각의 필요한 코덱들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CCTV에서 들어온 것을 여기에서 인코딩, 디코딩을 처리를 해주면 MPU는 그것을 자신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만 하게 되면 되는 것이죠. 두 개가 같이 짝을 지어서 하게 되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저장되는 필터링 되어 있는 데이터만 저장하면 되기 때문에 저장 장치의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 제품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있는 제품들은 NVMe 드라이버 인식을 하느냐라고 나왔던 것처럼 디스크 베이에 장착할 수 있는 폼팩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코딩, 디코딩 개수 나와서 있는 거 보시게 될 것이고요. 이 장비는 주로 아까 얘기했던 암페어 혹은 AMD 서버에 앞에 디스크 베이가 10개가 있다 그러면 T1U라고 하는 제품의 파트를 디스크 베이에 꽂아서 10배가 넘는 훨씬 더 성능이 좋은 트랜스코딩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VPU 카드 하나당 96개의 디코딩 스트림을 처리할 수 있고요. 1080p에. 그리고 요 얘기는 하나의 서버에 10개의 파트가 장착되기 때문에 서버당 480개, 카드당 48개의 이공 처리를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DBX의 성능이 얼마나 분석이 빨리 되느냐, 영상 인코딩, 디코딩을 이걸 같이 처리해서 할 경우에는 실제로 밖에 보시는 225개의 채널보다 훨씬 더 많은 채널의 분석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그리고 뒤쪽에는 NPU 카드 장착을 해서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성급하게 빨리 좀 진행을 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원 CTS에서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기술적인 얘기는 이미 DBX 쪽하고 다 얘기가 되셨으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잘하는 것을 좀 말씀드려보면, 저희는 이렇게 여러 종류의 가속기 시장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서버 벤더뿐만 아니라 GPU 모든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특화되어 있는 NPU에 대해서 각각의 카드, 모듈별로,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VPU에 해당되는 파트까지도 저희가 다 보유하고 있고, 두 개의 장비를 같이 혼용해서 사용했을 때 얼마나 좋은 관제 시스템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테스트를 내부적으로, 그리고 고객사에서도, 현재 협력사에서도 이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계시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이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서버향 혹은 워크스테이션에 장착이 돼서 중앙 관제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나와 있는 사진처럼 저희는 K2스, 레노바, 델, 슈퍼마이크로의 서버를 취급할 수 있는 국내 총판 멤버십을 갖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DBX 카드에 대해서, NPU에 대한 테스트를 위해서 이 종류별 서버들을 저희 데이터 센터에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사양이 어떤 것인지, NPU는 어떤 형태일 것인지, 혹시 거기에 VPU를 같이 하면 좋을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서버 혹은 워크스테이션의 테스트를 다 완료할 수가 있겠고, 오늘 데모로 나와 있는 장비는 슈퍼마이크로의 워크스테이션이 되겠고, 또한 인더스트리얼 PC 그리고 오렌지 파이의 각각의 종류별로 그런 솔루션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델, K2스, 슈퍼마이크로, 레노버, 네트워크 필요하다면 아리스타까지 하나의 턴키의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필요하신 우리 협력사분들께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DBX와 함께 혹은 다른 서버 벤더와 함께 다양한 전시회의 시연, 데모를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전시회에 저희의 서버 자원이나 NPU 자원, 기술 인력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가장 우선적으로 달려가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다이아 넥서스, 넥서스는 연결성이라는 뜻이죠. 여러 협력 파트너사들과의 협력, 연결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여러분들 비즈니스 성공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고,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dwcts.ai에 보시면 훨씬 더 자세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